주긴 주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안 준 상태에서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그려가면서 점을 찍어가면서 그래프 간의 관계나 교점을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완성해가는 식의 문제.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하면 되긴 되는데요. 마지막에 냄새가 좀 나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요. 분수함수, 유리함수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유리함수에서 최대최소 문제가 나오면요. 그래프상에서 아무래도 역수관계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 밑에 x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산술기하 평균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를 머릿속에 먼저 좀 떠올리고 가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좀 감 잡기가 좀 좋을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먼저 상황을 보죠. 그림 상황은 이겁니다. 지금 x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그래프고요. y는 x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분의 12예요. 근데 사실은 x분의 12는 이 개수가 크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뭐 이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면 또 안 보이니까 그래프가 이 정도만 떨어지게 그릴게요. 아, 좀 비슷하네. 근데 이걸 좀 더 붙이죠.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1일 때 3을 지난다는 거니까 1일 때 3을, 그죠? 근데 만약에 x분의 2였다. 그럼 1일 때 2를 지나는 거니까 요거보다 낮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x분의 4였다. 1일 때 4를 지나니까 요거보다 이렇게 더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12다.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서 그려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이 대칭으로 그려야 되니까 원래는 그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x가 0보다 클 때는 요거를 그리니까 요거 하나만 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분의 12를 그려야 되니까 요렇게 요거보다 더 멀어진 그래프 있죠. x분의 12. 그걸 대칭시킨 걸 0보다 작은 부분은 그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요 x분의 3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요거랑 비교해서 좀 더 붙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떨어지게 그려서 요거는 y는 x분의 12고 x분의 3이고 해서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원래는 양쪽이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 직각 쌍곡선이 돼야 되지만 지금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함수를 따로 정리해줬으니까 대칭이 아닌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씩만 가져온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건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요거. 그리고 나서 fx 위에 그래프 위에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그랬어요. 그럼 P가 누군지를 말을 안 해줬어, 문제에서. 그래서 P를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P가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위에 있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차피 요걸 합쳐야 fx니까. 그래서 먼저 여기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해볼게요. P가. 요 위에 있다는 건 P점을 A, 라고 잡는다면 A분의 3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다면 A의 값은 0보다 크겠죠. 왜냐면 이 오른쪽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가정한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요거라고 하고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A가 이제 여기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요런 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즉 A가 0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또 풀어보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요 경우라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P를 지나면서 X축에는 수직이 돼야 되니까 결국엔 요 직선이거든요. 됐어요? 요렇게 되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그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사실. 그럼 요 Q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 X좌표는 A로 똑같겠네? 그럼 Y좌표만 바뀌었겠네. 그런데 그거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겠네, Q점은.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Q점을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Y축의 수직이니까 이번엔 이렇게 그어야겠죠? 여기 조금 더 연장해서 그릴게요. Y축의 수직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야겠죠. 이렇게 Y축의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렸을 때 fx랑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쯤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r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r이라는 점은 y좌표가 똑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y좌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좌표는 요거 위에 있는 거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그때 x의 값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럼 x랑 a 자리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12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2. 요 점이 바로 r이라는 점이 되는 거죠. 됐어요. 원래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두 개는 자리 바꿀 수 있거든요. 그쵸? 12. 곱해서 12가 되는 수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제 r이라는 점까지 구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y는 fx랑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그때 pq랑 qr의 길이의 곱이랬거든요. 그럼 pq는 결국 어디예요? pq는 결국 이거죠. 그 다음에 qr은 결국 뭐예요? qr이니까 여기예요. 요 둘의 뭐예요? 요 둘의 곱한 거예요, 최소값.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 그리고 요 길이 곱을 알아야겠네. 맞아요. 그럼 길이 자체를 구하면 되지. 그럼 PQ의 길이부터 구해볼까? 그럼 먼저 아이디어 짜고 그리고 옆으로 가서 직접 구할게요. PQ의 길이는요. X 좌표가 똑같으니까요. Y 좌표 길이의 차이만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A분의 3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돼요. 좀 이따 여기다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QR의 길이는요. 이번엔 Y 좌표가 마이너스 A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X 좌표만 차이를 구하면 되죠. 따라서 X좌표가 더 큰 거 A에서 X좌표가 더 작은 마이너스 A분의 12를 빼면 되지.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그 길이까지 곱한 거를 먼저 식으로 쓸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PQ는 A분의 3에서 이걸 빼는 거지. 그 다음에 QR은 A에서 마이너스 A분의 12를 빼는 거지. 그럼 정리하시면 요거고요.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랑 요걸 뭐 하라고? 곱하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둘의 곱 있죠, 곱. 곱한 거에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럼 요 둘을 곱하시면요. 요거에다가 요 둘을 곱하시면요. 요거에다가 여기 곱하게 되는 거죠. 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A 값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러면 역수관계가 막 난무하면서 보이죠. 이럴 때는 그리고 서로 근데 값에 지금 의존하는 중이라서 여기도 A가 껴있고 여기도 A가 껴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개를 하고 보시면 돼요. 전개. 다시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산술계를 바로 쓰지 마시고요. 전개를 하세요. 그럼 전개를 이렇게 해주시면요. 3이고요. 이렇게 곱하시면 A제곱분의 36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 A제곱이죠? 이렇게 곱하시면 10이에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36에다가 A제곱분의 36에다가 요 둘을 더하면 15가 되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산술계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수관계니까. 요 조건이 사실은 없더라도 제곱한 거는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쓸 수가 있죠. 어찌됐든 어떻게 되냐면 요거 없다고 치고 일단 써보시면 2루트 양쪽에 곱 하니까 36이죠. 맞아요. 왜? 산술기하 잠깐 정리할게. 이쪽으로 오세요. 산술기하 평균이 이거잖아요. A, B가 0보다 크다면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게 2루트 다시요. 2가 여기 있으면 쓸 필요가 없죠.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 평균, 이게 기하 평균.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요 2를 넘겨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됐나요? 물론 0일 때도 성립은 하고요. 그래서 양수 조건이 있으면 보통 쓰는 그런 공식이 되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합과 곱의 관계일 때 많이 쓰고요. 아니면 서로 역수관계라서 곱했을 때 서로의 역수의 곱이기 때문에 상수만 남도록 하는 경우에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최대 최소에 많이 활용하는 유형인데요. 이쪽으로 오시면 그래서 여기다가 15를 더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6이 10이죠. 그럼 12에다 15를 더하시면요. 27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7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제 최소값이 27이다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요게 있잖아요. 근데 요게 있더라도 산술계하를 쓰고 싶은 부분에서만 산술계하를 먼저 쓰면 돼요. 그리고 요건 어떻게 처리한 거냐면 양변에 15를 똑같이 더한 것처럼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똑같이 없다가 근데 요거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성립하죠. 그죠? 근데 15를 더했어.
그럼 부등식의 양변에 15 더하는 것처럼 더했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면 이걸 정리해서 이제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결국 요거 위로 간다는 거고 27이 최소값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거 여러분 제가 보너스에서 해드렸어요. 수능 특강에서 이런 식의 문제 2학년 학력평가 문제에서 제가 뽑아와가지고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면서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시험에 맞닥뜨려서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혹은 내가 직접 풀어보지 않으면 기억을 못하는 게 사람 심리죠.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다시 찾아보셔야 되고요. 어디서 해드렸냐면 보너스 특강에서 해드렸을 거예요. 무리함수, 유리함수 부분에서 아마 안 된다 그럼 찾아보셔야 되고요. 꼭 혹시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도 수능 특강을 안 들었더라도 이런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찾아서 도움이 되도록 하시면 되죠. 어차피 오답 정리를 할 때는요 내가 난 구멍을 메우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공부 전체 틀에는 변화를 주지 말고 오늘 한 것 중에서 구멍 난 부분들을 따로 메꾸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너스 특강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돼요. 수능 특강 강의 중에 문제풀이에 해당되는 강의들에 있거든요. 그 인덱스 기능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냥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싶으신 분은 학습지만 뽑아가지고 보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라도 보세요. 아니면 작년 학력평가 기출문제들 있죠. 그런 거 여러분 찾아서 보셔도 돼요. 따로. 그렇게 해도 이런 식의 문제들 충분히 나온 것들 기출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A가 0보다 클 때만 지금 사실 했거든요. 근데 요 상황이요. 사실은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0보다 작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전 끝까지는 안 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도 식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만약에 그럼 A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그림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제가 간단히만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A가 0보다 작더라도 최소값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렸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A, A라는 그 P점 있죠. 그 점을 이게 X분의 10이죠. 여기가 X분의 3이고. 근데 그 점을 이제 여기 3, 4분면에 잡는 거야.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P점을. 그래서 이거를 A분의 12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쉽게 말하면. A 0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P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걸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X축의 수직이 되게. 그래놓고 Y는 마이너스 X랑 만난 점이 Q인 거지. 지금 이 점이. 그러면 이제 X좌표가 똑같으니까 그때 Y좌표는 요거랑 만나는 거잖아. 그럼 X에다 A 넣으면은 그때 Y좌표 마이너스 A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또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Q점을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이니까 또 이렇게 그어야겠죠? 그리고 나서는 요 X분의 3과 만나는 거니까 요 점이 될 거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R이라고 또 하는 거죠. 그때 Y좌표가 똑같아요, 이번에는. 그럼 X좌표가 뭔지를 구해야겠네? 그러면 Y좌표가 마이너스 A일 때 X좌표 구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곱해서 3되는 두 수인 거니까 자리 바꿔도 된다고요. 마이너스 A분의 3으로. 그지? 그래요, 요 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또 원하는 게 PQ. PQ면 얼마야? 여기지, 여기. PQ. 길이. 그 다음에 QR. 어디야? 여기지. 그래서 요 둘의 길이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잠깐 보시면 요 크기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A에서 A분의 12를 빼는 거고요. 여기는요. 여기가 더 크죠? 오른쪽 요거. 마이너스 A분의 3에서 A를 빼는 거죠. Y좌표는 똑같고. 그거를 이제 잠깐만 써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PQ는 이거에서 빼고. 그 다음에 QR은 마이너스 A분의 3에서 A를 빼고. 이렇게 하고 이 둘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PQ와 QR을 곱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0보다 작겠죠, 이번에는. 그래요. 해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전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응? 근데 하나하나 전개를 해주시면요. 공교롭게도 식이 아까랑 똑같이 나와요. 여기 플러스 되니까 A, 아니죠. 3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A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A제곱분의 36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A 아니죠. 12가 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A제곱은 0보다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산술기하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5를 또 뒤에서 더하게 되고 그럼 아까랑 똑같이 27 나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정답은 똑같이 최소값이 27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물론 등호 조건 구하고 싶으면요. 여기에서 요거 두 개가 같을 때예요. 아까 제가 등호 조건을 안 구해드렸죠. 등호 조건 요 경우든 앞의 경우든 A가 0보다 큰 경우든 작은 경우든 간에 등호 조건 구하면요. A제곱이 A제곱분의 36과 같은 경우니까 A 4제곱이 36과 같은 경우고요. 그죠? 그러니까 A제곱이 6과 같은 경우죠. 맞아요. 그러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과 같은 경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루트 6인 경우 아까처럼 첫 번째 케이스처럼 양수인 경우는 루트 6인 경우 이렇게 이제 바꿔서 등호 조건까지도 사실은 쓸 수 있고요. 근데 여기는 등호 조건을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등호 조건을 여러분이 여기는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문제마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연습을 해주시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음수인 경우도 똑같이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도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또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2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항은요. 중복조합을 이용한 문제인데요. 이과 문과의 공통 문항이었습니다. 사실 공통문항으로 중복조합이 나오진 않았었죠. 작년까지는. 그런데 이제 문과, 이과가 모두 다 나오던 문항이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문과, 이과의 교묘하게 문제를 다 다르게 냈었어요. 6월, 9월, 11월 전부 다. 근데 이제 올해는 확통으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처음으로 이제 문제를 똑같이 4월 학평에서 냈는데요. 6월에선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는데요. 어쨌든 나오는 요소들이나 중요한 소재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오든 아니든 이과 문제도 확통은 신경 쓰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월 학평에서 이과 문제, 공통 문항이 아니었던 문제 있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